어둠 속에서만 진짜 빛이 보인다 했던가. 황기찬, 내가 사라진 이 순간이야말로 내 빛을 발할 때다. 기찬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임시 주주총회 전날 밤, 그는 이미 모든 패를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다. 강승우의 불법 거래 의혹이라는 칼날, 언론이 한 번만 휘둘러주면 누구든 베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밤, YL그룹 계열사 내부 비리 폭로가 터지며 판은 180도 뒤집혔다. 헤드라인은 승우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강가 후계자 적격성 논란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책상 위에는 강세리 실체 폭로, 황기찬 해임 가능성 같은 활자가 소음처럼 떠다녔다. 기찬은 위스키를 한 모금 머금고 중얼거렸다. 소음에 휘둘리면 지는 거지. 판은 내가 만든다. 그때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강승우, 유동성 위기 투자연합 이탈. 기찬의 미간이 풀렸다. 위기는 곧 기회, 균열은 파고들 틈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봉인된 서류철을 꺼냈다. 승우를 겨누는 흠결들, 그리고 반대편에 놓을 거래의 당근들. 도박은 판돈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이긴다. 그가 조용히 단추를 잠그고 전화 몇 통을 더 돌리는 순간 다른 곳에서는 가족의 숨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제이는 휘청이는 마음으로 승우의 사무실을 찾았다. 어둡게 꺼진 모니터, 남겨진 메모 몇 장, 그리고 억울함으로 젖은 오빠의 눈. 내가 한 게 아니야, 제인. 숫자들이 조작됐어. 거래 상대 회사가 갑자기 조건을 바꾸고 내부 서버 로그도 누락됐어. 제인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증거를 찾자. 그리고 기찬을 막아. 그 말은 결심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고백이기도 했다. 미라는 다르게 반응했다. 기찬에게 무릎 꿇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젊은 강규철과 어린 제인, 승우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가 흔들리면 그 인간은 더 커져. 하지만 말과 달리 미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가족 안에서 자라는 균열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제이는 결국 기찬의 집무실로 갔다. 위스키 향이 진득하게 엉겨붙은 방, 빛나는 가죽 의자, 정리된 서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냄새. 기찬은 미소를 지었다. 지키고 싶은 게 뭐냐? 내 자리? 내 오빠? 아니면 내가 믿어온 가족의 서사? 제이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승우 오빠를 괴물로 만들지 마. 기찬의 눈꼬리가 스쳤다. 난 괴물을 만들지 않아.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얼굴을 보여줄 뿐이지. 다만 그는 서류 한 장을 살짝 내밀었다. 주주총회에서 나에게 표를 주면 이거는 눈 감아주겠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독이었고 제인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그녀는 뛰듯이 방을 나와 미란에게 알렸다. 미란은 단칼에 잘랐다. 협상은 없다. 우린 증거로 맞선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집에서였다. 자영이 사라졌다는 소식. 치매를 앓는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갔고 현관 앞 CCTV에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만 남아있었다. 제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번개처럼 스쳤다. 황기찬. 도윤은 영상 속 사내의 보폭과 걸음 습관을 분석했다. 전문가야. 우발이 아니야. 그는 주변 블록에 상가 CCTV를 추가로 확보했고 번호판 반사만 잡힌 흰색 밴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신호가 잡혔다. 밴이 향한 곳은 YL 관계사 물류창고. 제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다. 우릴 협박할 인질이 필요했겠지. 그러나 모든 조각이 맞아들어갈 듯 보이던 그때 또 하나의 균열이 나타났다. 강세리는 홀로 기찬을 찾아왔다. 금고를 열어. 강 회장이 남긴 돈 다 알아. 기찬은 비웃었다. 넌 언제나 도구였지. 키가 필요한 문이 있을 때 쓰이는 만능 열쇠. 세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도구가 칼이 되는 순간을 보여주지. 두 사람의 대치 속에서 세리는 기찬의 금고 비밀번호 패턴을 훔쳐봤다. 철컥. 문득 스치는 숫자 배열. 생일이 아니야 첫 상장일? 아니면 그녀의 뇌가 빠르게 굴렀다. 주주총회 아침 회의장은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폭우처럼 쏟아졌고 주주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안건을 읽었다. 황기찬 해임 의안 상정. 제인은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황기찬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우리 가족과 임직원을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YL을 그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찬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순 없지. 이 자료를 보라. 그는 승우 명의의 불법 거래 내역서를 흔들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YL은 이미 무너졌어.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찬반이 뒤섞여 고함이 터졌고 방송 카메라는 이 순간을 집요하게 잡아냈다. 제인의 다리가 잠시 흔들렸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섰다. 황기찬 씨, 불법 비자금 조성과 협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기찬의 표정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되찾았다. 쇼를 하려면 무대와 조명이 필요하지. 근데 조명은 언제나 꺼지지. 모두가 자영을 떠올렸으나 경찰의 뒤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자영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의외로 맑았다. 내가 다 봤다. 나를 데려가려던 손, 내 딸을 올가매던 그림자.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라고 하더니 오늘이 바로 그 끝이자 시작이야, 기찬아. 자영의 진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도윤이 확보한 물류창고 주변 영상과 세리가 보낸 금고 내부 사진이 함께 묶여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리는 기찬의 몰락을 가속하는 증거의 파편을 흘리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기찬은 웃었다. 이걸로 끝일까? 나는 칼이 아니라 구조야. 칼은 부러져도 구조는 남지. 그 말은 협박도 예언도 아닌 냉정한 통계처럼 울렸다. 그는 끌려나갔고 그가 남긴 공백은 동시에 안도와 공포를 불러왔다. 소동이 가라앉자 제인은 어깨에 힘을 풀었다. 그러나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뒤편에서 세리를 보았다. 세리는 미소를 지으며 얇은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축하해, 후계자. 이제 내 차례지. 하지만 무대는 하나뿐이고 조명은 언제나 한 사람을 더 밝히거든. 세리가 사라지자 제인은 본능적으로 봉투 속을 떠올렸다. 비자금의 흐름, 익명 계좌의 진주 목걸이 같은 숫자들, 그리고 한 줄의 메모. 피를 묻히지 않은 손은 없다. 그날 밤 제인은 집으로 돌아와 자영의 손을 꼭 잡았다. 자영은 평온하게 속삭였다. 빛은 어둠을 적으로 삼지 않더라. 그림자를 만들 뿐이지. 제인은 문득 깨달았다. 오늘의 승리는 단지 조명 각도의 변화였고 진짜 싸움은 각도를 고정하는 일이리라. 도윤은 자료실에서 새로 복구한 서버 로그를 내밀었다. 여기 조작의 손이 남긴 지문이 있어요.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승우를 덮친 거래 취소의 발신지가 생각보다 가까워요. 그는 화면을 돌렸다. 내부 IP, 그리고 익숙한 이름. 제인의 목구멍이 마르고 심장이 느리게 내려앉았다. 세리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한편 구치소 대기실. 기찬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입꼬리를 올렸다. 그에게로 한 통의 면회 신청서가 들어왔다. 신청자 익명. 문이 열리고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낮은 목소리가 물었다. 이제 어떤 수를 쓸 건가? 기찬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수는 오래전에 났지. 지금은 떨어질 시간만 재면 돼.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는 비어있고 관객은 더 목이 말랐어. 내가 없어도 공연은 계속돼. 그 말에 기찬은 짧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구조라고 했잖아. 그날 저녁 이사회는 표결을 미뤘다. 경찰의 강제 연행으로 절차상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모두 알았다. 표를 밀어넣는 손이 사라졌을 뿐 표를 세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것을. 임시대표 체제로 전환하자는 안건이 올라오자 제인의 이름과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감사위원 천상무. 그는 무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이 누군가에게는 성벽처럼 느껴졌다. 미라는 귓속말로 말했다. 천상무는 중립 같아 보이지만 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창으로 삼아. 제인은 짧게 웃었다. 그럼 바람의 방향을 내가 정해야겠네. 새벽 무렵 자영이 기억의 파편을 더듬었다. 피아노 아래 작은 상자 거기에 빛나는 막대기가 있었지. 제인은 그 말을 따라 피아노를 밀어냈다. 턱, 나무가 비는 소리. 작은 공간 속에서 금속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USB와 짧은 쪽지 하나. 바다는 거울을 싫어한다. 암호였다.
도윤은 파일을 열고 혀를 찼다. 이건 내부 회계의 원형 추적표예요. 지워진 라인, 돌아들어온 잔상, 그리고 같은 손. 그는 좌표처럼 배열된 수치를 가리켰다. 여긴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어. 언론은 더 거칠어졌다. 한별이라는 기자가 밤사이 단독을 터뜨렸다. YL 내부 비자금 재구성, 조직적 조작 정황. 기사 말미에는 익명 제보자의 육성이 실렸다. 그는 칼이 아니었다. 구조였다. 제이는 소름이 돋았다. 그 문장을 오늘 구치소에서 기찬이 말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혹은 여러 명이 같은 대사를 공유하고 있었다. 대사는 곧 암호였다. 구조를 아는 자들의 합창. 강세리는 홀로 거울을 보았다. 입가에 묻은 미소를 지우듯 립스틱을 닦았다. 도구가 칼이 되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다. 칼도 결국 누군가의 구조에 끼워져 있는 부품일 뿐. 손끝에 힘을 주자 손등에 작은 상처가 하얗게 드러났다. 금고를 억지로 열다 생긴 흉터. 그녀는 그 상처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흉터는 문이 된다. 다음 날 감사위원회 비공개 회의. 천상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삭제된 로그 3개, 복구된 로그 하나. 잃지 않은 지문 하나. 그리고 어제 새벽 새로 떠오른 지문 하나.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누굽니까? 천상무는 창밖을 보다가 돌아섰다. 질문을 바꾸죠. 누구부터입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는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제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세계와 너무 가까웠다. 회의가 끝나자 제인은 복도 끝 창문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빛들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메모에 한 줄을 적었다. 빛은 방향이고 방향은 책임이다. 그러니 나는 흔들려도 휘지는 않는다.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미상. 조명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을 비춘다. 제이는 화면을 끄고 미소 지었다. 경고는 지도일 뿐이야. 길을 가로막지 못해. 구치소의 밤은 길었다. 기차는 벽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다. 2번, 3번, 1번. 어둠 속 반대편에서 같은 박자가 돌아왔다. 그는 낮게 웃었다. 역시 있었군. 그의 독방은 혼자였지만 구조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이 서로의 합을 확인하는 동안 도시는 새벽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같은 시각, 제이는 집 창가에 서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 그리고 밤새 쏟아지는 기사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를 지키는 것도 회사를 지키는 것도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네. 그 말에 자영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은 무겁지만 무게는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거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창문에 반사된 붉은 불빛이 제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을 뿐이라는 것을. 내일은 또 다른 무대가 열릴 것이고 기찬이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제이는 흔들리는 숨을 다잡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조명은 내가 잡는다. 그림자조차 내 무대의 일부로 만들겠다.